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해서 제가 2740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종가상 2740을 돌파하고 끝났죠. 2745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2740을 종가상 장악한 후 하루 만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740이 다시 회복할지 아니면 일일 천하로 끝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25일 기점으로 개인만 4조 5천억 이상 매수를 합니다. 지금 동학개미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들이 뭐 시장을 이겨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이겨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식경원에 보면 결국은 모든 물량은 개미가 다 받게 돼 있죠. 지금 어쩌면입니다. 개미가 물량을 떠안는 상황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래에 또 세 번째는 근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렇죠? 이 종목들이 오늘 하락 그랬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3%를 뺍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더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밀어내면서 주가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2540 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540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2740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2754까지 갔었죠. 장중에 종가는 2731. 어제는 2740에서 계속 싸우다가 동시호가 때 2745를 땡겨버리면서 이거 돌파가 되나? 라는 생각. 그런데 제가 어저께 분봉에서 헤드앤숄더가 약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회원들도 하루를 더 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던 라고 이게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좀 밀어내서 일단 2700 싸움이 다시 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은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740을 회귀하지 않는 선에서 상방을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 쥐불놀이처럼 막 돌리다가 탁 튀어나가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지금 딱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추세대를 벗어날 거냐 말 거냐.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침 방송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봉상으로 미국은 한 달 내내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 내내 올라왔다. 뭐 그런 표현을 썼죠. 일봉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는데 자, 미국 차트는 어떻게 됐죠? 자, 미국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일봉은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5일선이 무너졌는데요. 월봉상으로는 지금 자리가 만약에 고점이라면 상방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돌파된다면 아까도 말씀 2740이 회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회귀하면 안 됩니다. 회귀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그 하락의 에너지가 그냥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까 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보면 헤드앤숄더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자리를 중심으로, 요 고점에서 요 자리까지 정확하게 13이었어요. 13이었고, 여기 머리, 그 다음에 양 어깨. 13이었습니다. 여기 13.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딱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뭐 아마 많은 투자가들은 원체 시장이 강하고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해서 아마 지금 뭐 저점 매수 자리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월봉상으로 돌파될 때 상방 가시고요. 월봉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월봉. 그래서 돌파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해도 결코 늦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쥐불놀이가처럼 한번 팍 튀어나갈 거라면 웬만큼 상승해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주가는 상당히 회귀를 할 수 있다. 저는 미국과 우리하고 키높이를 맞춰주는 과정, 미국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월봉을 보시면 미국은 벌써 이 고점에서 3년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점을 우리나라도 맞춰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또 그 경기부양책이 시장을 이끌어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또 봐야 되죠. 왜냐하면 차기 정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이 아직 당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나왔을 때 그들이 이거는 경제정책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제가 어저께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근데 투신하고 기금이 선물해서 계속 방어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매도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투신이 동시효과까지 플러스였습니다. 300억. 막판에 3,800억을 던지면서 확 밀어냈어요. 그때 외국인이 매도였는데 외국인이 일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의 합계에서 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누계로 봐도 3월부터 한번 볼게요. 3월부터 봐도 투신은 3월 16일부터 볼까요? 3월 16일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투신도 매도가 4조 6천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도 계속 400억대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동시효과에 확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죠. 투신이 버렸다라는 거. 그들이 계속 방어했었는데 왜 갑자기 버렸을까? 그렇다고 지수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동시효과에. 그냥 물량만 바꿔치기 4천억이 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11월 25일부터 제가 아까 일자로 말씀드린다 그랬었는데요. 11월 달 보시면 11월 25일 요때가요. 언제냐면 일봉으로 코스피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가보시면, 자, 일봉을 가보시면 여기서 상당한 싸움을 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제가 표시를 다시 해드릴게요. 예, 요 자리. 근데 요 자리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딱 칠 때의 개미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샀어요. 그 금액이 얼마를 샀냐면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개미는 4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는데 외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미만 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1조씩 이틀 동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기관들과 개인 외인들이 물량을 시장에 던져주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개인 외인은 받아줄 상황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또 비차익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 걸 상황. 어쨌든 요 근래 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했던 선물의 세력인 투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금. 거기에 외인과 투신이 함께 했었는데 투신은 막판에 플러스 400억에서 마지막 3,800억으로 바꿨다라는 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을 바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 기관의 매도 중에 3,500억인데 투신은 3,800억이니까 보험 빼놓고 다 팔은 거죠. 근데 금융투자는 정말 거짓말 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주는 대로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매도하면 매수하고 매수하면 매도하고 뭐 이걸 반복해주는 정도 했을지 시장을 리딩한 건 사실 투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할 때 투신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관측됐어요. 그거는 제가 하루 종일 시장의 그 후급 동향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투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 투신이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투신도 누적으로는 매도 중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들도 매도를 하거나 매도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전환해야 되는 건데 공격적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거다. 내려올 때마다 받아서 매수를 해야지 매수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은 투신이 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오늘 세 종목 또 볼게요. 어저께 좀 말씀드렸어요. 요 근래 주도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빠졌죠. 1.6%. 요 근래 뛴 거 대비는 빠진 것도 아닙니다. 5위선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걸 보면 아마 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음봉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올라가신 거 보시면 여기 8%, 9% 올랐었죠. 그 다음날도 5%, 또 그 다음날 7% 막 계속 올라갔었죠. 여기도 4%.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일부 뭐 2% 빠진 게 의미가 있겠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얘네도 갭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갭은 모두 메웁니다. 늦게 메울든 빨리 메우든 결국 메운다라는 거. 이런 부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을 수 있겠다. 어쩌면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한 번에 무너뜨려버립니다. 한 번을 못해서 오늘 13% 빱니다. 장중한 때 14%까지 뺐죠. 이렇게 되면 일단 하락장악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된 것이 셀트리온이다.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몇 종목을 시장을 끌었는데 그 몇 종목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의 교체도 아니고 그냥 빠져서 주가를 뺐다라는 거. 보통 경우는 주대로 교체되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주는 거였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LG전자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 얘기는 지금 뭔가가 시장의 수급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균형이 약간 깨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저점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갭은 꼭 메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하나, 2740을 중요한 선으로 보면 접근해봐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거 하나. 물론 다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현재 가점입니다.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주관적으로 이용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잊지 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정확한 투자 전략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